오늘의 정찰 토픽 1번입니다. 미국 언론의 협상평가. 이재명이 국내 정치에서 승리를 했다. 상당히 미묘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는 가급적 이재명 이게 초반이니까 집권 초반이니까 밀월 관계라고 해서 이재명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그대로 지금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허점 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발표에서 서로 말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기성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짚지를 않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보도를 할까? 미국에서도 이 한미 통상 문제는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이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번째, 7번째, 우리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 일본, EU 못지않게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미국 언론도 그 중에서 이 미국 언론 중에서도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폴리티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 전문 일간지인데 이 아주 그 권위 있는 폴리티코는 워싱턴에서 아주 권위 있는 유력한 언론이죠. 이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 협상의 허점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만은 폴리티코가 주목을 한 것은 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쌀, 소고기. 자, 폴리티코는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를 소개를 하면서 이재명이 취임 초에 국내 정치에서는 이겼다. 자, 협상을 하는데 왜 국내 정치에서 이기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의 지지층들을 위해서는 그 협상에서 승리를 했다. 그럼 지지층들을 위해서 승리를 하려면은 다른 부분을 내줘야 되죠. 내주면은 전체 협상에서는 패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폴리티코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트럼프가 한국 정부의 농산물 수입 개방과 미국 상품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을 했다. 이 핵심을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을 포함시켰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국이 농산물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했다. 자, 먼저 투자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죠. 이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우리 민간 기업이 펀드를 조성을 해서 3,500억의 그 LNG를 비롯해서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게 1,000억 달러, 4,500억 달러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재명이 워싱턴에 와서 협상을 하면은 또 추가 투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뭘 또 준비를 해서 가야죠. 대기업에게 손을 벌려서 준비를 해서 가야죠. 그래서 4,500 플러스 알파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약속을 하는 것이. 그러면 4,500 플러스 알파면은 일본이 5,500입니다. 5,500억 달러. 이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뭐 국민 총생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GDP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2.5배입니다. 2.5배인 일본과 우리가 투자를 거의 비슷하게 해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폴리티코도 여기에 이 투자 부분에 관세는 뭐 어느 나라나 대충 다 전부 다 25% 처음에 불러놓고 다 15%씩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보다는 이제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폴리티코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트럼프의 말 중에서. 또 하나가 농산물 수입 개방인데 농산물 수입 개방 지금 한국 정부 발표하고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농산물 중에서 특히 쌀하고 소고기는 방어를 했다.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입을 하기로 했으면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을 하죠.
왜냐하면은 쌀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도는데 거기다가 양국법을 지금 국회에서 오늘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양국법이 발효가 되면은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했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쌀 무조건 다 정부에서 사줍니다. 그러면 쌀이 엄청나게 생산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쌀값이 떨어지는데 미국 쌀이 들어오면은 쌀값이 떨어지면 그 피해가 농민에게 가죠. 수확한 쌀이 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특히 이 농축산업 관계자들 중에서 아니면 전농 같은 이런 단체가 좌파를 진보 정치인들을 지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기본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까지 개방을 처음에 미국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거 개방을 하면은 좌파는 그 딜레마에 빠지죠. 자기들이 이명박 정부 때 월령 30개월 이상은 강우병 소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소동을 일으켜서 괴담을 다 퍼뜨려 놓고는 그것을 수입하기로 하면은 이것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해서 지금도 트럼프는 농산물이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지만은 그 농산물에 그 쌀하고 소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은 농산물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두 개가 빠졌으면 다른 대가가 있겠죠. 협상에서 대가. 그래서 정치적 국내 정치에서 이겼다고 폴리티코가 분석을 그것 때문에 합니다. 폴리티코 기사를 보면은 이번 협상이 새로 선출된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 국내적 정치 성공을 뒷받침한다. 국내적 정치 성공. 도메스틱 폴리티컬 빅토리 이렇게 했습니다. 국내 정치. 도메스틱 폴리티컬. 국내 정치. 국제 정치가 아니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는데 왜 국내 정치에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한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렸죠. 이것도 미국의 이덕에 충실한 미국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 그 협상 결과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SNS를 공개적으로 대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측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딱 그겁니다. 쌀, 소고기하고 자동차 관세를 맞바꿨다. 쌀과 소고기에 대한 수입 개방을 트럼프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좌파 정권이 거의 흔들릴 정도까지 돼버리죠. 뭐 농민단체나 그냥 있지 않겠죠.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것은 본인들의 과거에 했던 그 괴담 정치 이걸 부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를 줬는데 그거 준 게 뭐냐. 지금 대체로 분석이 나오는 것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자동차 관세. 자동차 관세가 15%로 됐죠. 25%에서 15%로 돼서 지금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이 됐다. EU하고 똑같이 됐다. 15% 자동차 관세. 특히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차가 이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는 일본하고 똑같이 15% 됐으니까는 잘 된 거다. 이재명도 뭐 다른 나라하고 동등하거나 더 낮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이번에 15% 관세 전에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FTA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2.5% 관세를 계속 내왔습니다. 차를 수출을 할 때, 미국에 수출할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제로였죠. 제로였다가 15% 무는 거하고 2.5%였다가 15% 무는 건 다르죠. 이게 정말 일본하고 같은 입장이 되려면은 그 전에 2.5%는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12.5%가 되고 일본이 15%가 돼야지 이게 대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 15%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쌀하고 소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내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결국은 그전에는 일본이 2.5% 관세에 핸디캡을 안고 가격 경쟁을 우리나라가 하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 동등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자동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폴리티코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이 국내 정치에서 이겼다,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이 가장 지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좀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상단이 다녀와서 이런저런 무용담 같은 것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하죠. 이재명도 자아자찬. 내가 뭐 협상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는 가만히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무슨 이빨이 흔들렸다, 뭐 뒷이야기 무슨 무용담처럼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협상단이 소고기를 지킨 과정에서 정말 황당한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게 이런 겁니다. 김정관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강우병 시위 사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났던 그 강화문에 엄청나게 모였던 강우병 괴담, 좌파단체들이 막 유포한 거, 그 강우병 시위 사진을 미국 그 장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미국에 우리가 소고기를 개방을 하면은 상당히 이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수입 개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과연 지금 자랑을 할 거인가요? 일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농산물 시장을 다 개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재명이 뭐 워싱턴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가서 어떤 발표문이 나오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적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계속 쌀하고 소고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은 게 뭐냐?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08년 강우병 집회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농식품부의 수습사무관이 일일이 당시 관련 사진을 막 찾아가지고 이거를 또 사진으로 인화를 해가지고 앨범에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 공중에서 2008년 강우병 시위를 찍은 장면도 가지고 다니면서 미국 그 USTR 무역대표부 대표 상무부 장관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담처럼. 이게 어떤 강우병 사태가 어떤 사태입니까? 멀쩡한 미국 소를 30개월 이상 그걸 먹으면은 그때 소고기 수입 개방 받은 때 이 뇌에 구멍이 쏙쏙 뚫리고 뭐 뼈가 어떻게 된다, 뭐 주저앉는 소, 그렇게 해서 그때 MBC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 소동을 피웠죠. 그런데 실제로 그때 차라리 그런 어떤 연예인은 그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엄청나게 괴담을 퍼뜨렸죠. 미국산 소를 가지고 괴담을 퍼뜨려서 그런 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도록 기획을 했던 겁니다. 좌파 진영에서 기획을 했던 거. 그런데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게 우리 민심이다. 미국산 소 먹으면은, 미국산 소를 수입하면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 그러니 수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들은 다 소고기 먹고 있는데 본인들은 뇌에 구멍 안 뚫리고 제대로 잘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소를 먹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저렇게 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모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협상 대표단이 원래 이제 좌파 계열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고기 지키려고 좀 황당한 전략도 짜고 했다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는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 주력 산업이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공장 근로자들이 있는 그 자동차를 양보를 하면서 이거를 지키려고 했는가 그 부분도 분명히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협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경중을 가려야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훨씬 중하고 덩치가 큰데 사이즈가 큰데 지지층을 의식을 해서 그걸 포기를 하고 이건 전부 전체 국민과 상관되어 있는 일이죠.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그거를 포기를 하고 사이즈가 작은 거를 지지층을 의식을 해서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그 점을 은근히 짚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